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이제 오늘은 리플사 이전에 관한 소식인데요. 리플사가 두바이에 헤드 오피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미디어마다 지금 조금씩 얘기가 틀려가지고 이게 무언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다른 거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이자에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뉴스에 났는데 한국에서도 뉴스가 여기 있는데 지금 미국, 캐나다 지금 다 화이자 매니지먼트 팀에서 일단 말하는 것 같은데 딱 보시면은 아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인드 오브 쉬운 거는 아시겠죠? 이게 그렇죠. 이제 바이든 이제 당선에 대한 축하 메시지 이런 거겠죠. 이제 근데 여기 지금 연합뉴스에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신 소식에 코로나 끝 기대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아직 일러 경고. 그렇죠. 최악 계층, 고령층 효과 어떤지 미검증, 면역 지속 기간도 몰라. 각 정부는 분배 골머리. 전체 과정 순탄해도 정상적인 일상은 2020년에야. 2022년. 지금 정확히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일상은 2022년. 근데 제가 볼 때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이나 2004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고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거 중에 50%는 믿으셔도 되고 50%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뉴스들 50%는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뉴스도 저 개인적 생각은 8, 90%는 진실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50%는 믿으셔도 되고 50%는 믿지 말으셔도 되니까 그거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2023년이나 2024년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저는 모든 거를 이제 화폐 시스템 관점에서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렇게 환경적 바이러스는 거의 이 정도 급은 100년에 한 번씩 발생됐습니다. 1918년 한국에서도 1918년인가 무오년 독감이 있었는데 그때가 스페니쉬 플루라고 해서 스페인 독감. 그게 이제 스페인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스페인에서 어나운스먼트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려졌는데 그거는 일단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 유럽에서 그 바이러스를 갖다 잠재하고 있었던 사람이 미국에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 그 캠프 사이트, 그러니까 군인들 캠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그게 스페니쉬 플루. 근데 그거와 똑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이 지금 2022년 초에 발생된 거죠. 근데 이건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화폐 시스템이 지금 붕괴될 때까지는 그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급입니다. 근데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거를 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은 지금 왜 2023년, 24년까지 갈 것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리플 XRP도 단기간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플러스 10인 거죠. 10만큼 10 타임스 업 앤 다운 할 수 있다.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거를 안 알려주기도 뭐하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이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신 소식을 지금 봤을 때 이거는 딱 보시면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벤트성 발언인 거죠. 이벤트성 발언.
그렇다고 혹시 뉴스를 믿으시는 분들은 인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인제 우리는 인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제 내년이면은 다 코로나가 없어지겠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는 지금 2차 웨이브가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하루에 지금 몇 퍼센트 지금 상상조차 못하는 수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뭐 지금 엄청나죠. 무슨 전 세계로 지금 제가 이거 조금 봤는데 코로나19 세계 현황.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에다 신규 확진자는 미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거의 한국보다도 적은데 지금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지금 왜냐면 인구수가 적으니까 별로 이슈화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이자에서 지금 백신이 나왔다. 뭐 화이자가 아니라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시험 거쳐서 사람한테 투여해서 그게 없어지기까지는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에 기대감에 기뻐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게 이제 쇼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고 2023년, 2024년에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화폐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전에 했던 영상들을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제가 타이타닉호에 침몰했을 때를 그림으로 그린 거를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를 미국이라고 보고 미국 달러 시스템, 페트로 달러 시스템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근본위 제도를 폐기하고 브렌트 우주죠. 그게 이제 불과 50년 만에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금 리플이라는 배에 XRP를 가지고 지금 옮겨 타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제가 왜 하냐? 이것도 저번 차트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빛의 양, 채무의 양이 2차 세계대전급을 넘어서서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2050년까지의 예상입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예상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모든 시스템이 리셋, 셋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지금 제공한 건데 Federal Debt Held by Public. 그래서 지금 빚의 양이 얼마나 만큼 급속도로 증가되는지.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이 2200조를 풀겠다. 근데 지금 또 말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3조 3천억을 지금 뿌리겠다. 그럼 3천억이 얼마인가? 올해 한 해 동안 20 트릴리언 달러를 썼습니다. 거기에 지금 10%를 더 풀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하는 거는 빚만 풀겠다. 그럼 나중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럼 이 빚은 안 갚아도 되나? 제가 저번 그 영상 중에도 빚은 갚아야 된다고 말했죠. 빚은 탕감될 수 없습니다. 탕감은 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될 때 탕감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거의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 자체도 무너질 것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부동산 시스템, 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가? 자, 이것도 저번에 제가 했던 그 영상 중에 하나인데 연준 파월 의장이 말한 2% 인플레이션은 과연 무엇이냐? 왜 맨날 2% 그러냐? 2%가 부족하냐? 그럼 2%를 봅시다. 2%. 그럼 2% 위에 올라가면은 2.5를 넘어가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켓에. 그래서 2%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2000년대 버블닷컴 있었죠. 1998년에 외환위기 우리나라 있었죠. 그 후에 버블닷컴 있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붕괴됐죠. 그리고 나서 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2%를 넘었습니다. 그 말은 연준이 2%
말을 자꾸 꺼내는 이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2% 올라가도 우리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2%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근데 실제는 2%를 넘어선 거죠. 이건 미국 위주로 한 겁니다. 돈을 많이 푼 나라는 많이 푼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2%가 아니라 10%, 20%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5년도에 지금 뭐냐면 둠이라고 그러죠. 닥터 둠. 붕괴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근데 붕괴 안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맨날 버블 붕괴된다. 붕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일부러 끌어낮춘 겁니다. 어떻게 끌어낮히냐? 그렇죠. 상품을 낮추는 겁니다. 금 가격을 낮춰 찍어 누르고 그다음 오일 가격을 찍어 누르고 지금도 찍어 눌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XRP 가격도 찍어 누를 수 있다. 모든 걸 찍어 누를 수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찍어 누를 수 있느냐?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VIP도 찍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Margin Debt Level Indicate High Risk of Market Peak. 피크가 왔죠. 이렇게 피크가 오면 주식시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시장은 언제 붕괴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내일 붕괴돼도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다. 1년 후에 붕괴될 수도 있고 4년 뒤에 붕괴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붕괴가 분명히 될 것이고 왜냐하면 풀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2%는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포인트를 지금 찍었는데 이걸 안 찍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찍어 누를 거냐? 근데 정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솔직히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화폐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갈 길을 가는데 갈 길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그럼 바이든은 갈 길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춰줄 수도 있지만 양적 완화로 2200조, 3000조 달러를 푸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버블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버블이 터졌을 때는 제 생각엔 US 서큘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폭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보고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저금리로 20년, 30년을 이끌어왔죠. 그만큼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지금 인내의 고통을 VIP에 의해서 미국 유태인에 의해서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부동산 값 엄청 떨어졌죠. 지금 주식시장 붕괴됐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잔돈을 털어서 먹을 걸 산 게 일본입니다. 사 입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끼고 근검 전략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매일 부동산 오르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바이든 시대에 지금 제가 볼 때 그 XRP, SBI 홀딩스, 그 소프트뱅크 달러 인덱스가 지금 거의 밑바닥으로 찍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바이든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가 역전된다면 그럴 리는 좀 희박하겠죠. 아직까지. 그렇다 한들 화폐 시스템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2008년도에 제가 또 차트를 여기 있습니다. Fed Rate Moves죠. 이게 금리죠. 금리를 지금 인하 이게 서큘레이션이 있습니다. 화폐 주기 10년 주기 40년 주기 이렇게.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한 뒤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체력이 약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모든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조차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올리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럼 마이너스 금리를 얼만큼 할 것이냐. 지금 이만큼 했죠. 지금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금 거의 1% 미만으로 온 거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할 수 있냐? 이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화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폐 시스템 개혁. 이거는 진짜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저희는, 그러면은 자, 비트코인을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왜 보냐 하면은 비트코인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돈을 푸는 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온 것. 그래서 끌다가 2017년 때 한번 보여준 겁니다. 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냐? 그 사람들이 맨날 비트코인은 영원으로 갈 수 있다. 영원에서 시작되니까 영원으로 갈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은 다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갑니다. 태어나고 죽고, 삶의 진리도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게 인간의 숙명적인 것입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스센스, 육감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 바이든이 되나 아니면 트럼프가 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코인이 오른 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화폐 시스템과 나의 삶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 지금 2020년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거는 발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단으로 왔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한다는 이 화이자 같은 이런 백신은 쇼입니다. 쇼. 보여주기 위한 트루먼 쇼. 언젠가는 완벽한 백신이 나오겠죠. 준비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돼도 지금 화폐 시스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화폐 시스템을 눌러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VIP는 지금 매일매일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지금 아마 머리가 빠질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인 노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